김현정 특보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약점, 거센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특히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과의 설전들을 많이 벌였잖아요. 그랬었죠. 그 와중에서 늘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의 공통점을 보면은 사실 국민들 중에서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통쾌할 만한 그 답변들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보다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 발언은 꼭 이어져 왔어요. 예. 그런데 정치가 나중에 보면은 본인이 이제 실제로 정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5년 전, 10년 전 발언까지도 소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본인이 한 얘기들이 저는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위험 요인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 27일 정도로 예상되는 신당 창당일. 절대 일각에서는 안 할 거다, 남을 거다, 국민의힘에서 대표로 나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지금 쐐기를 박았다고 봐야 될까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고 한다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전히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는 두 가지를 지금 보면서 본인의 신당 창당하는 그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아직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는 그 선거제도.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면서 좀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좀 만들자 이런 논의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지금 현재 캡도 없어진 30석 캡도 없어졌잖아요. 예, 그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만약에 그 현재 제도가 유지되고 캡까지 없어졌다면 100%는 창당을 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소위 시쳇말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지금 시쳇말로 말하면 좀 약간 아사리판이잖아요. 지금 뭐 그 원희룡 장관은 다시 이뇨한 혁신에 힘을 실어주고 또 김기현 대표랑 윤핵관들은 그에 또 반항하고 있는 서로 간에 지금 일종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제안해서 복귀할 수도 있는 여지도 남겨둔 것 같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특보님, 이 후폭풍이 사과하고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여권의 프레임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런 해석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최강욱 전 의원이 어떤 의도로 발언했던 간에 그 발언의 그 내용이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맞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도 그래서 엄중하게 생각해서 비상징계라는 이제 극약 처분을 이제 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일각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서 또 이제 그 당직을 사퇴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그런 일들은 앞으로 특히 이제 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그런 설화들이나 막말들은 정말로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 또 민주당이 그런 또 전례들이 또 안 좋은 기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이거는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것도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북한에서 군 정찰위성 띄운 것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한 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이 설화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번에 총선기획단에서 이제 그런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앞으로 후보들 자질 검증할 때 이런 막말과 설화에 관련된 것들도 서약서에 이제 담기로 했다라는 것도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서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자격 검증을 통과하고 후보가 되더라도 당선이 되더라도 그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소급해서 책임을 묻겠다까지 이제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도 좀 잘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현정 또 일각에서는 저렇게 김기현 대표가 지역구까지 내려가서 버티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나중에 정말 사퇴를 위한 명분을 일단 쌓아놓고 나중에 극적인 순간에 물러나기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세요? 일단 먼저 이제 혁신위가 이제 발족된 이유를 보면 사실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대신 혁신위를 띄웠잖아요. 예. 혁신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혁신위, 오히려 김기현 대표와 그 혁신위 간의 내부 갈등, 그래서 뭐 오히려 윤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인데, 저 민심은 정말로 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자리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볼썽사납다, 이렇게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저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할 것이다. 예.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저는 불출마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는 역행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너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너무 빨리 급발진한 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도 나름대로의 그 지역구에 있는 뭐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라든지 명분들 필요한 것인데 예. 결국은 지금은 그런 명분들 축적하면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본인들이 결국은 이렇게 그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뭐 그 당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이런 모습을 갖추면서 예. 결국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예. 다른 여러 조그만 당에 대고 기회를 주자, 이 주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 대안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뭐 꼼수 정당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데서 국민의힘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죠. 무조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만 주장만 계속 한 것이고, 사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좋은 취지 아닙니까? 소수 정당을 좀 배려하고 그 국회 내 다양성을 좀 받아들이자는 그 취지에서 한 것인데, 사실은 그 취지는 대단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성 정당이라는 것 꼼수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현재 제도를 좀 보완해 갖고 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이성정당 방지 법안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그 법안도 완벽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이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것도 저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